안녕하세요. 그로잉업 그룹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북트레이닝 중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진행자 홍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성장을 꿈꾸는 리더님들 위해 탄탄한 내적 성장의 시간으로 읽고 성장하는 북트레이닝 강의 준비했습니다. 7월의 책 영양의학 가이드 책 그 마지막 시간으로 건강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영양의학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양은영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뮤비 디렉터 양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 너무 더웠죠? 비가 왔을 때는 비가 와서 그랬는데 또 그치고 나니까 더워서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기특한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3주간 이 책과 함께 실행하면서 어떠한 정보들을 더 많이 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여러분들도 집에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하는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왜 영양이 중요한지 생각하는 그런 한 달이라는 7월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돌이켜보면, 현대인들이 자꾸 아파지는 이유, 산화 스트레스가 넘쳐나서다. 그리고 그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위험한 질환들이 있었는데, 그 질병에 대해서 세포영양의학이 큰 도움을 주더라. 이걸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레이스탠드 박사님이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었죠. 실제 우리도 내가 나의 가족이 영양제를 섭취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이 영양제를 섭취하면서 건강에 큰 도움을 받은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의료 회기를 하는 의학자들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에서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많이 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좋은 사례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할 때 많이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레이스탠드 박사님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오늘 하는 이 다주차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서 실제 현장에서 뭔가 반대되는 의견에 부딪혔을 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좋을 내용들이 오늘 4주차 내용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부터가 16장에서 영양보조제에 대한 의사들의 편견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헉하시죠? 이거 어떻게 깨트려야 될까? 사실 우리도 처음에 영양제라는 걸 만났을 때, 호기적이거나, 먹으면 엄청 좋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반신반의하면서 섭취를 다시 시작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사례였고, 먹어보니 괜찮네. 다른 사람들도 먹어보니 괜찮네. 그리고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따져보니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일반인들, 그들이 의사여도 일반인들도 쉽게 믿고 따르기는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모두 나의 경험 속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이스탠드 박사님도 식료품,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거지, 그걸 굳이, 영양 보충제를 통해서 건강하겠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 돈 낭비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거 섭취했을 때 안 좋아졌던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가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는 계기들이 있었어요. 본인의 눈으로 직접 가족이 영양제를 먹으면서 회복된 걸 눈으로 확인했고, 그걸 다시 본인의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재차 확인을 하게 되고, 도대체 어떤 원리에서 되는 건지 하면서 과학적으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 영양의학이 어떤 원리로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것들을 얻어낸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가 영양에 대해서 절대 놓치고 가면 안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식단의 그리고 식품의 질에 엄청난 과거보다 지금 현재는 너무나도 빈약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는 이제 미국인의 식사를 얘기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오늘 점심에 먹은 거, 저녁에 먹은 거 떠올려 보고 또 맛집을 찾아서 1시간씩 대기를 하면서 음식을 골라서 먹은 것들을 살펴보면 눈에 봐도
건강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내 입을 즐겁게 하는 식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음식들이. 결국은, 하루에 5접시 이상의 야채, 또 과일을 잘 먹어야 되는 거 우리 모두 학교 다닐 때부터 들어와서 알고 있지만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미래의 건강, 나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현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통계 조사를 보면 야채, 과일을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그가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사서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 식품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1936년에 렉스리치라는 사람이 미국 사회공헌 의원 보고서에 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 토양에 위험 수위에 이를 정도로 미네랄이 전혀 없다. 여기서 무엇을 키우더라도 우리는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영양 결핍이 올 거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70년, 80년이 흘렀지만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NPK라고 불리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보다는 얼마나 많이 포함량을 늘리는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이 영양의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양에서부터 제대로 된 영양을 흡수하면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데 조기 수확하거나 냉장 보관하거나 초가공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 식탁에 오르기 전에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서 영양소는 계속 손실되고 있다라고 해요. 31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밀에서 이제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 가공 과정에서 23종의 영양소가 소실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가공 업체에서는 8가지의 영양소를 추가해서 영양 강화 식품이라고 해서 고가로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23종을 얻어야 되는데 15종을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비용은 더 고가로. 결국 사람들의 진정한 건강, 우리가 밀가루 안에서 섭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각자의 경제적인 이익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단도 안 좋고 식품의 질도 나빠졌으니 이제는 영양제의 형태로 우리가 불충분한 영양을 채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레이샌드 박사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식품의 상해 오염도가 높아져서 식품의 질이 떨어진 것도 문제이고 의사들이 영양제는 먹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바로 일일 권장량이라는 것이 제정되면서 사람들이 영양을 섭취하는 데에 대한 편견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일 권장량이라고 하는 건 과거 1920년대, 30년대 세계 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났을 때죠. 환경도 좋지 않았고, 이제 어떤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 부분. 그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면서 그 질병의 원인이 어떤 특정 영양소의 결핍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영양을 보충하면 질병이 생기지 않겠지. 그래서 특정 질병 10가지에 대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최소량을 정한 거예요. 그게 1일 권장량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뭔가 영양소가 확장이 되면서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 이렇게 이런 거에도 필요한 영양소들이 1일 권장량을 제정하는데 확대된 거죠. 근데 그 양은 굉장히 현저하게 낮다라는 거예요. 그 1일 권장량 수준으로 우리가 영양을 보충해서는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부터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사도 그렇고 우리 영양제를 섭취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 RDA라는 1일 권장량이 그냥 된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내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양이 얼마이고 그걸 알아서 맞춰서 먹었을 텐데 이 표기를 100%를 기준으로 해서 영양소마다 표기하게 하고 이 100이라는 숫자는 뭔가 완성된 숫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100% 충분하다. 근데 120% 넘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몸에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는 다른 질문을 옆 질문을 또 다시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강의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것이 바로 이런 일일 권장량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 비타민 E의 일일 권장량은 10IU예요. 굉장히 낮은 양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최소 권장량으로 가져가려면 400IU, 4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만약 기별도 안 가는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했다고 해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타민 C는 60mg, 엄청 작죠? 지금은 100mg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60mg이었나 봐요. 책이 편찬될 때. 근데 현재로는 1000mg을 넘어서 2000mg 섭취하라고. 근데 우리 뉴트리션 서플리먼트에 따르면 6판에서는 1200mg 정도를 섭취하라고 권장량으로 정하고, 최저 권장량으로 정하고 있죠. 근데 1000이든 2000이든 1200이든 100mg은 굉장히 낮은 고혈당에 걸리지 않기 위한 최소량이지 우리가 최적의 항산화 기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양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을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고품질의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미네랄을 양으로 잘 섭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일일 권장량에 적혀 있는 대로 되어 있는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면서 그래, 영양제를 먹어야지.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보다 높으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데이샌드 박사님이 영양제는 많이 먹어도 괜찮다. 안전성이 있는지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은 317페이지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토양이 바뀌지 않고 어떤 조리법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미래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영양을 우리는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평생 먹는다라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독성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안전한 것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어떤 영양소에 안전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모두 안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 영양소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어요. 비타민 A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에 5만 IU 이상 섭취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피부 건조, 두통, 여러 가지 질환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비타민 A로의 형태보다는 안전한 베타카로틴, 유해성이 하나도 없는 베타카로틴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비타민 A를 이렇게 고함량으로 넣는 회사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생산되어지고 판매되어지고 있는 240여 개의 업체의 종합 비타민을 봤을 때 이유 없이 비타민 A를 아주 많이 넣는 회사도 있었어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타민 E도 10IU가 1일 권장량이었는데 400IU는 먹어야 되고 3200IU를 먹어도 괜찮다. 오히려 건강에 유익한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이지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비타민 C에 대해서는 신장 결석과 관련돼서 오해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옥살산 나트륨에 의해 생기는 거고 그건 비타민 C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채소나 이런 거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잘 배출되지 않고 몸에서 잘 만들어지면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미네랄 결핍을 야기시키고 이게 오히려 칼슘이 부족해서 뼈에서 나온 칼슘 때문에 우리 악성 칼슘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인 거지 우리가 칼슘제를 더 많이 먹어서 아니면 비타민C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신장 결석이 아니다라는 걸 또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는 지용성 비타민이고 1500IU를 하루 넘지 않게 섭취하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하죠. 아이들도 2000, 2, 3 같은 경우는 2500에 3000.
많은 양을 섭취하라고 지금은 권장하고 있어요. 93% 이상의 사람들이 부족한 영양소가 비타민 D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고 드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타민 B3로 알려져 있는 나이아신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틴 계열의 약물과 함께 많이 처방되어지고 있는데 얘를 고함량으로 먹으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헬스팩에는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B3는 어떨까? 권장량 기준으로 133%가 들어있어요. 아주 적당한,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의 그 필요한 양만 들어있는 거고, 과하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헬스팩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 하면서 합쳐서 10%에 너무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비타민 B6도 3%를 우리는 헬스팩에 표시되었지만 그람수로는 16mg이고 이렇게 고용량 2000mg에는 확실히 높지 않은 비율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2000mg씩 넣는 회사들이 있을까 하지만 그런 회사들의 제품들이 출시되어서 판매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엽산, 콜린, 칼슘, 요오드 이런 영양소들도 우리가 모두 부작용이나 독성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오드에 대해서 갑상선과 관련해 요오드 먹으면 갑상선 질환이 오히려 생긴대요 라고 이런 또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헬스팩에 들어있는 요오드의 양은 하루 필요한 그냥 일일 권장량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두 포에 100%. 근데 실제 과하게 먹는다라는 건 헬스팩 한 포, 10포를 먹는 거랑 똑같은 750 마이크로그램이기 때문에 헬스팩에 들어있는 요오드가 우리의 건강에 이상을 미칠 만큼 고함량으로 들어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해야 될 성분이 바로 철분이죠. 이 철분을 종합 비타민에 넣어서 섭취하는 것보다는 의사의 처방하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섭취할 필요가 있는 거지. 오히려 어떤 그 세포의 환화, 간이나 혈관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와 철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하지만 나머지 영양소들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섭취하면 된다. 그리고 그 최대 용량이 우리가 일일에 섭취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함량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한계는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샌드 박사가 의사들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건강과 관련돼서는 많은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모든 걸 알고 있다라 생각하고 그러면 의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만물 박사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분야만이 아니라 영양의학이 또 영양제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비판적이지만 회의적이지만 내가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몇 편의 부정적인 연구 논문에 의존해서 수백 편의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안 좋은 사례 몇 가지만 가지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되는 건강에 유익하지 않아요라고 안정지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하는 연구, 핀란드 연구, 카렌 연구, 의사 건강 연구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대표적인 부정적인 사례 연구들을 이렇게 나열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떠한 그 실험군들을 모집했는지 또 몇 년의 기간 동안 했는지 그리고 단일 영양소를 했는지 이런 과정들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실험을 해서 좋은 사례가 나온 경우 좋지 않은 사례가 나온 경우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 실험에 쓴 영양제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천연 원료, 합성 원료도 다르고 또 특히 비타민 E 같은 경우에 우리는 무조건 천연 비타민 E를 섭취하라고 하는데 합성 원료에 비타민 E를 쓴 사례들도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몸속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은 하나나 개별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뼈에 골다공증이 생겼는데 칼슘만 아무리 먹어도 안 된다고 얘기했죠. 비타민 D도 필요하고 마그네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단백질도 필요하고 하는데 골다공증이 왔다고 해서 칼슘만 먹는 거 왜 골다공증 개선이 안 되죠? 라고 하는 건 부분만 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임상 연구, 영양에 대해서 임상 연구를 하고
사람의 건강, 질병을 예방하는 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본다라고 하면 종합적인 영향을 가지고 또 최적의 용량으로 시간분을 설정해서 해야지. 그것도 기간이 우리가 보통 질환은 10년에서 20년 걸린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긴 기간 동안 연구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했다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분석했다고 해서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모두 신뢰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16장의 이제 마지막 우리 332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의사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진 회의론자가 되어 영양보조제를 통해 자신이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검토하도록 촉구한다. 본인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을 바꿔서 인식을 전환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와 같은 이런 의료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라는 간절함을 이 332 마지막 페이지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영양학 가이드에서 이야기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17장 종합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영양제를 먹으면서 건강해졌던 순간 이거 뭐야? 진짜 신기한데? 기적과 같은 일이야라고 느꼈는데 이 초자연적인 신의 기적은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본연의 자연 치유력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었고 현대에 와서 이 영양이 너무나도 중요해진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음식이 너무 중요하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좋은 음식과 더불어서 부족한 영양을 보충을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우리 몸의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할 때는 약물도 중요하고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건강한 면역계도 필요한데 이 건강한 면역계를 가져가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영양의학, 보안의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영양 보충제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면 되지만 이미 퇴행성 질환으로 건강이 많이 손상받으신 분이라고 하면 최적의 항암물을 섭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340페이지에 포도시 추출물을 추가적으로 최적 화물질을 섭취해라. 그리고 그가 추천하는 두 번째 최적화 물질이 바로 코엔자임 Q10, 에너지 생산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코엔자임 Q10을 함께 섭취하면 이 퇴행성 질환, 항산화 기능이 높아지고 우리가 이 건강한 상태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335페이지에 세포 영양은 단순히 모든 영양소를 최적 용량으로 세포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포는 정말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고를 수 있다. 따라서 세포에게 어느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찌면서 알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공급해주고 세포가 알아서 취사 선택하는 자신이 그냥 그 일을 하도록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우리가 팩 만들 때 제빵기에다가 이렇게 팩 되어져 있는 거 넣으면 물 넣고 하면 완성된 맛있는 팩이 만들어지죠. 근데 내가 그걸 전문가도 아닌데 알아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밀가루 넣고 이스 넣고 소금 넣고 하다 보면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맞게 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빵기가 알아서 하듯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알아서 하도록 우리가 할 일은 최적의 영양을 공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영양을 우리가 보충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 됐고
그러면 이제 어떤 영양제를 어떻게 선택해서 먹을 거냐에 대한 기준을 레이센드 박사님이 346페이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양보드 선택할 때 꼭 따라야 할 기본 지침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 한도정에 담아있는 양은 부족하다. 세적 용량으로는 한도정에 담을 수 없다. 적어도 4개에서 8개의 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면 그것은 충분한 양을 담아 있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선택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길게 설명을 했는데 회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조사. 그 제조사가 OTC 일반 의약품을 생산하는 의약품 수준의 보조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시설에 사는지, 또 회사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성분을 다 공개하고 있는지, 그 한 나라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한 나라에서 정한 규정들을 다 따라오기 때문에 훨씬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영양제의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제3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더 신뢰하고 객관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영양제를 먹었는데 녹아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영양제가 이렇게 알약, 병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녹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의약품은 바로 USP, 한국에서는 KUSP를 통과해야 되는데 녹아서 흡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이 주 기능이에요. 그럼 USP, KUSP의 합격점을 받아야만 우리가 먹었을 때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영양제다라고 네 번째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녹지 않은 영양제들, 엽산제가 9개 중 3개만 녹고 나머지 6개는 녹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엽산제를 먹은 임산부들은 도움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 뉴스지만 보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CT를 찍으니까 장에 병제가 하나 있는 거죠. 언제 먹었는지 모르는 칼슘제가 장에 끼어서 염증을 만들고 복통을 유발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섭취한다라고 하면 뼈 건강을 위해서 또 항산화를 위해서 영양제를 섭취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하나도 쓰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네 가지들을 꼼꼼히 비교하고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하면 과대 광고를 깨뚫고 우리를 혹하게 하는 그런 광고들이 많잖아요. 그걸 뚫고 우리의 진짜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완성된 완전한 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성과 이 제품을 잘 선택해서 섭취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351페이지 마지막 줄에 적고 있습니다. 너무 이 메시지가 어떤 믿음도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레이슨디 박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영양 보충을 잘 해준다라고 하면 진짜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방법을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마지막 이 한 문장이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나 사과 먹었어요. 오렌지 하나 먹었어요. 밥도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건강해질 거야가 아니고 사과도 먹고 오렌지도 먹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운동과 특히 이런 보충제, 영양제를 반드시 먹어야만 진짜 건강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비즈니스 하시는데 그리고 나의 건강을 지켜가 나가는데 어떤 지침서로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주간 함께 이 책을 읽어주시느라 애쓰셨고 또 머리에 담아내시느라 에너지 많이 쓰셨을 텐데 오늘로써 자유의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주 동안 귀한 강의해주신 양은영 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R&D 분과에서는 그로잉업 그룹 리더님들의 읽고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고자 책 속의 핵심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북트레이닝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리더님들도 매주 강의가 끝난 후 느끼신 한 줄 감사평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커피 쿠폰 선물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3주차 한 줄평 베스트는 위드팀 이현주 리더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는 휴가 기간이라 한 주 쉬어갑니다. 8월 둘째 주 시작합니다. 8월의 책, 와우 클린, 하우 클린, 그리고 호전 반응.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늘 응원하며 오늘의 진행자 홍채윤이었습니다. 줌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